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이제 하루가 지났죠. 어제는 여러 가지 선거 결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들 이런 걸 읽어보면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는, 또 충분히 제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어제는 그냥 지켜보다가 오늘 이제 4월 12일 금요일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이 윤 대통령 부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라는 이제 글을 올려놓은 걸 보고, 이걸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물론 이제 양상훈 이 주필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분이 써놓은 것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 그걸 다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상황이든 바람직하지 않던 상황이든 우리 앞으로의 정치,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부딪혀야 될 그런 부분들이 갖다가 이제 써놓은 건데, 물론 이게 이제 그렇게 현실로 나타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형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이런 상황이 도래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층 유권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은 선거에서 보수정당이 이기는 게 정상이고 진보정당이 이기는 건 이변이라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 지지의 주축은 호남표 플러스 40대에서 50대 그리고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국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이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40에서 50대는 전체 유권자의 37.5%에 달해 연령별 최대다. 60대 이상 유권자보다 6포인트 많다. 이들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나이가 들어 60세가 넘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인구 수십만에서 100만 안팎의 서울 주변 도시들은 민주당의 아성이 됐다. 이제 민주당이 이기는 건 정상이고 국민의힘이 이기는 건 이변이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크게 이겨 마땅했지만 0.7포인트 승리에 그쳤다. 그 바탕에 이런 유권자 구조가 있다. 대선 승리의 열쇠를 몰아 지방선거도 이겼지만 거기까지였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은 모을 수 있는 표를 다 긁어 모아야 이길까 말까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가져다 줬던 나름의 선거연합을 해체해버렸다. 만약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등을 우대해 강력한 우군으로 만들었다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때 즉시 사과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특검을 총선 후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제사에 임명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았다면 어제 신문들 제1면의 제목은 국민의힘 제1당 이재명 조국이기 일 수도 있었다.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렇게 했다면은 어제 신문은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되고 이재명 조국 이기일 수도 있다는 이런 제아들이 많이 제목들이 실렸었다는 얘기 같은데, 결국 모든 문제는 윤 대통령, 더 정확하게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있다. 이번 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그토록 중화하며 내쳤던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이 당선된 것과 윤 대통령이 정부를 낳고서 출산휴가를 갔다는 조롱을 받았던 추미애와 내로남불의 대명사 조국이 당선된 것은 상징적이다. 여야 모두에서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사람들이 어려워 보였던 재기에 성공했다.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 윤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윤 대통령이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 쇄신을 약속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하지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때도 같은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 와중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갈 길이 바쁘다. 그가 받고 있는 혐의들 중 최소 몇 개는 유죄가 나올 것이다. 3년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오면 대선 출마길이 막힌다. 이 대표 입장에선 3년간 윤 대통령을 실세 없이 흔들어 확실한 전국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구속영장도 그렇게 피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협치를 하는 흉내를 잠시 낼 수는 있을지 모르나 오래가기 힘들 것이다.
앞으로 그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갖다 그대로 적시해 놓은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 뭐 이렇게 좀 훤히 예측이 되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충돌의 시작은 김건희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선거 유세를 통해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 최상병 사건 같은 특검에 대한 지지자들의 강한 요구를 실감했다고 한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이들 특검이 최우선 리스트에 오를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이 또 국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 행사할지가 문제가 된다. 윤 대통령 스타일상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 때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나올지 모른다. 국민의힘에서 8명만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심정적으로 윤 대통령 부부에게 반발해 김건희 특검에 동조하는 사람은 수십 명이 넘을 것이다. 이런 최악의 과정을 통해 김건희 특검이 성립하면 윤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평소에 윤 대통령 스타일이라면 큰 사달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우리 양상훈 주필이 윤 대통령의 성향에 대해서 짐작을 하고 큰 사달이라는 것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대통령이 갖고 있는 뭐 그런 부분을 갖다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권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충돌도 위험 요인이다. 추측하건대 윤 대통령은 선거 참패의 책임을 한 위원장에 돌리고 있을지 모른다. 한 위원장이 공천을 잘못하고 선거운동을 잘못했다는 것이다. 여권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두 사람 관계는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한다. 국민의 두 사람 갈등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는 한 위원장의 입장 발표로 노출됐지만 그 전에 이미 한동훈의 부상이 윤 대통령 눈에 거슬렸다고 한다. 당장 한 위원장 후임을 뽑는 당대표 선거가 된 두 사람 충돌과 당내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선거에 앞서 보수적인 사람들조차 윤 대통령 혼이 나야 된다고들 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혼이 났다. 심하게 균형이 무너진 승부는 협치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등의 성격과 여건을 보면 그 반대가 될 우려가 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자제하지 않으면 앞으로 3년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일단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우리 양상훈 주필은 앞으로 많은 상황이 벌어질 걸 예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상 또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상 또 거기에 이제 플러스 조국까지 협조를 한다면 이재명한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상황이 있는데 이 양상훈 주필을 비롯한 이제 언론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나는 현실적인 상황만 그대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조금 긴 안목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가야 될 일을 갖다가 조금 선도적인 차원에서 글을 좀 쓸 수는 없었을까. 이제 지금은 이제 상황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것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과연 언론들이 그런데 이제 아침에 지금 제가 조선일보를 보고 다른 거 한국경제라든가 중앙일보, 서울신문 여러 가지 봤지만은 대부분의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협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심히 조금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번에 노출된 범법 행위들 들고 그다음에 누구였습니까? 김준혁인가? 하고 양두근가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당선이 됐는데 선거 내내 민주당 쪽에서 얘기했던 대파라든가 도올백 같은 것은 참 이 사람들의 어떤 상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실은. 그런데 그걸로 선동이 되고 그게 꼭 그런 건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아까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양상훈 주필이 얘기했던 것처럼 호남표 저도 참 호남 사람이지만 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0대 50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40대 50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상한 주필이 보는 건 사실적으로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는, 또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제가 항상 방송하면서 어느 당에서 공천을 했든지 간에 이제 국민들이 최종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최종 선택을 해갖고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자, 결과가 나왔으면 지금은 바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느 당에서 나왔던 가게는 어떤 이력을 보였던 간에 앞으로 4년 동안 국회에서 활동을 할 때는 첫째는 국가를 위하고 둘째는 국민을 위한 그러한 정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기왕에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내가 몇 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최종 선택의 권한은 국민들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선택해놨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황은 이제 국민들이 전부 다 받아들이고 그걸 국민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국민들 책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죠. 정치인들의 어떤 수준은 절대 국민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자, 지금 우리 이제 뽑아놨는데 300명의 국회의원의 수준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수준이다. 그럼 어떤 상황이든지 국민들이 전부 다 이제 감내하고 감수해야 된다. 자, 우리 앞으로 올 수 있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기대를 하는 것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48년 정부를 수립하고 그 전에 대한민국에 깔려있는 그 상황을 보니까 특히 남한 쪽도 마찬가지. 한 70% 80%가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40 몇 년 동안을 미국에서 공부했던 그 철저하게 갖고 있었던 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우고, 그 결과로서 지금 공산당 치하에 있었던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보다는 정말로 훨씬 더 나은 여러 가지가,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누리고 있는 이런 체제를 전부 다 그 사람들의 큰 결단, 큰 고뇌, 결국은 그러고 또 쫓겨나서 하하에서 생을 마치셨는데,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잘 추스려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킨 박 대통령, 그때는 또 어땠습니까? 한 고비고비마다 참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5.16 군사혁명부터 경부 고속도로, 산업발전, 산에다 나무 심는 것까지 다 해놓고 결국은 총으로 자기 부인도 잃고 본인 스스로도 돌아가셨던 그 결과를 우리가 일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잘 기억해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통치를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는 영광만 누릴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고 정말로 향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정책은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